자,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도 있던데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철저하시고 양치질 잘 하시고 손 잘 씻고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좀 비타민제 같은 거 이런 거 또 좀 먹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래도 비타민제 같은 거는 상시 복용하는 건 제가 보니까 좋을 거 없을 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좀 컨디션 이렇게 이럴 때는 좀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셨죠? 그리고 감기 걸린 사람은 예? 재채기 함부로 하지 말고 특히 앞쪽에 앉지 마. 앞쪽에 예? 내 근처에 앉았다 그러면 다 바로 다 뒤로 보내버릴 거니까 나한테 감기 옮겼다 그러면 수많은 종교의 수험생들이 피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니 개인위생에 철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담이었고 어떤 간에 마스크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위생에 철저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조금 그냥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물어볼 가능성이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래도 뒤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12페이지 여러분 우리 특강집 12페이지 보시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1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과미력 흉내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세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 관련한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아래에다가 필기를 요걸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냥 굳이 나는 세법 한 12개만 맞히겠다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에도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우리가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자,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또 중과세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공장 신증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대도시 내에서도 중과세하고 공장 신증설 한번 보세요. 자, 설명을 듣고 필기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이따 하시고요. 공장 신증설은 대도시 내에서도 나오고 과미력 중 내에서도 중과세가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비교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자,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도 중과세가 나오고 공장 신증설은 또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도 중과세가 나와요.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가 나오고 이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미력 적원형을 말하는 건데 옛날에 이건 취득세에서 중과세 했던 거 옛날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고 이거는 등록세에서 옛날에 중과세 했던 거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던 걸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달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간에 공장 신증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자, 어떤 차이점이냐면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공장용 잘 보세요. 건축물과 그 토지를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 자, 그럴 때는 과미력 내 중과세에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공장용 이 부동산,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역시 대도시 내에서도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합해버립니다.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합해버리는데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로 합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표준세율이 유상취득 시 4%일 때 4, 3, 12, 12%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과미력 내 중과세 취득세에서 6%, 옛날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대도시 내 중과세 등록세에서 6% 중과세했던 거 합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 12%로 중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과미력 적원형 내에서 중과세에서는 과미력 내에서 또 어떤 거냐면 공장용 차량과 차량과 이 기계장비를 취득할 때 있죠.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취득한다. 그러면 자, 과미력 내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대도시내 중과세에서는 공장 신증서를 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만 중과세지 공장용 차량기 장비 취득은 중과세가 아니에요. 대도시내 중과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 동시정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시정되지 않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대도시내 중과세는 중과세지 않으니까 과밀옥정 내에서만 중과세를 하니까 자, 차량기 콕 집어서 시험에서 차량기 장비를 취득한다고 하면 이건 원래 과밀옥정 내 중과세 표준세율에다가 원래 과밀옥정 중과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예요? 이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콕 집어서 만약에 과밀옥정용 내 공장 신증서를 시에 콕 집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이 아니라 콕 집어서 공장 신증서를 한다고 하면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한다.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콕 집어서 나오면요. 이때는 얘는 대도시내 중과세와 동시용되는 거기 때문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을 중과세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콕 집어서 과밀옥정 내 공장 신증서라면서 공장용 차량기 장비 취득한다 그러면 이건 과밀옥정 내에서만 중과세하고 대도시 중과세 안 하니까 원래 과밀옥정 내 중과세 세율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2배 합한 세율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지. 자, 그렇지만 한번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과밀옥정 내에서 공장 신증서라면서 뭉뚱그려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한다고 나오지 않고 콕 집어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한다. 또 차량기 장비 취득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대도시내 중과세에서는 부동산은 대도시내 중과세하니까 동시용돼서 이렇게 세율이 정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차량기 장비 취득한다고 나오면 이건 원래 과밀옥정 내 중과세만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따 문제가 나올 때 이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12페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예를 보니까 중간에 과밀옥정 내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콕 집어서 이렇게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다. 이렇게 콕 집어서 나오면 이건 대도시내 중과세와 동시용되는 거니까 표준세율의 몇 배? 3배한 세율로 한다. 자, 중과세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우리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다 받고 이제 13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지자장이 표준세율의 50% 미만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다만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법인 등기나 선박 등기 같은 것은 다 일정 세율입니다.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죠. 일정 세율 정되고 탄력세율 정하지 않습니다. 이따 하시고 이걸 봅니다. 이따 문제 나오면 또 설명드릴 거니까. 13페이지 등록물세 세율 계속 보시면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머리 글자에 굵은 글씨로 딱 돼 있죠?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과세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은 소과세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에요. 근데 세율이 보존 등기는 보8 법팔로고도 짝퉁고도 뭐? 보8 0.8% 1,000분의 8이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세 세율은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라고 그랬어요. 유십, 20 1,000분의 20이니까 몇 프로? 2%.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동의 8, 1호 1.5% 무조건 뒤에 거예요. 뭐 농진이 아니냐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어요. 비용인 사업자는 아니냐 구별할 거 없이 등록세 무조건 뒤에 겁니다. 유십, 20. 그 다음에 무동의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역시 부동산 가액의 상삼 8 무조건 0.8%. 그래서 상삼 8 무동의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시고 가등기 예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인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왜 이거 안 돼 있지? 부동산 가액 옆에다가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옆에다가 또는 채권금액이 빠져 있네요. 아이고 이런. 자 또는 채권금액. 예. 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게 빠져버렸지? 자 가등기는 여러분 소가지 없는 애들에서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얘네들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근데 가등기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거.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알아서 세게 듣는 거죠.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인데, 자, 다만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라고요? 채권 금액. 채권 금액. 그래서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거기 부동산 옆에다가 또는 채권 금액을 꼭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가등기부터 시작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몇 프로라고요? 0.2%.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든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든 지상권 설정 등기든 세율은 전부 다 똑같이 다 얼마다? 0.2%, 1,000분의 1입니다. 세율 동일합니다.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0.2고,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데니까 부동산 가액에 0.2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에 0.2고, 승역지 아니고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에 0.2고요. 임차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0.2고,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에 임차 보증금 X입니다. 임차 보증만이고 월 임대차 금액에 0.2%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이라는 거, 임차 보증만이라는 거 꼭 X에 넣으시고,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등은 매 건당 얼마? 6,0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받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받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특히 세율 구조를 잘 아시라고 했습니다. 세율 구조.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토지, 자, 세율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니까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세분화하면 007 빵24 비례세율. 그래서 007 빵24 비례세율이에요. 분리대상 토지는 007 빵24 비례세율. 그래서 007% 조율 분리대상 토지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2% 어떤 게 있습니까? 빵2% 비례세율 적용되는 분리대상 토지, 빵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토지,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장공사 같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치성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4%입니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 우리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운다? 007 빵24 비례세율. 007%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2% 어떤 거예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실상산 토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거를 외웁니다. 하여튼 세율 구조,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상 토지 분비 비례세율이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종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해부리바디요. 시작.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시고, 자, 한쪽 가지만 건축물은 건비죠?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건축물 세율은 어떻게 외우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른다고 그랬죠?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건비였는데, 자, 이거잖아요. 025, 05, 그 다음에 125세요. 이거 표준세율 0.25%의 5배. 자, 세율이 정도는 경우죠. 중과세율인 경우. 125세 안 오면 뭐다? 4 죽는다. 그러잖아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외우시고 하나하나 짝지어서 외우면 되잖아요.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고, 05, 자, 이거 05는 0.25%의 2배, 그래서 0.5%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분의 5는 어떤 경우냐?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자, 요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호. 125세요. 이거는 과밀억제원역 내 공장 신증설 시. 자,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자, 1, 2 오세요. 편세 5 빼고. 안 오면 죽어 4% 사실성산 건축물이죠? 사실성산 건축물이니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어떤 거? 골프장 내 건축물. 다시 자, 건축물 재산세 세율입니다.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건축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젊은 엄마들 애들 물어 025 하나하나 높이를 외칩니다. 025 어떻게?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주택 공장 건축물 05. 1, 2, 5세는 편세 5배인데 과미력 시공내 공장 신설 시공장 건축물 1, 2, 5세요. 안 오면 죽어라 사실성산 건축물 고불악장 골프장 건축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쁘게 좀 불러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025 05 하나하나 위치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스스로 이렇게 칸을 나눠서 다 같이 시작. 025, 05,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이요.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3번, 한쪽 같이 3번. 주택이 더 중요하죠? 자, 주택.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눌 때 별장도 주택품지산세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2배주택은 01, 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여러 개 주택이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있어도 여기를 보세요. 필기 있다고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별장은 중과세하는데 자,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자,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고급택 그래가지고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보다 뭐 4% 고유례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은 02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재산세에서 금방 주택은 일반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종부세에서 주택은 02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요. 나머지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주택만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하시고 세율을. 양가로 5번 양도세 세율입니다. 올해 양도세 세율도 여러분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자,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가로 5번 꼭 특별히 또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양도세 세율, 뭐 재산세 세율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미등기 먼저 미등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갑니다. 그래서 754에 6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등기 70%고 자,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38%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단 비삼농 토지는 이 6에서 38% 기본세율에다가 10% 추가세율 적용되니까 몇 프로? 16%부터 자, 몇 프로? 48%까지 적용됩니다. 과세 필요 금액이 1,200만 원이면 16%. 1억 5천만 원 초과했다? 48%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세 세율은 전화번호하고 똑같아요. 국번 없이 754에 638. 754에 63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70. 자,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38%. 다만 비삼 토지는 여기다가 10% 가산해가지고 16%부터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자, 한쪽 가르친 2번 주택, 다주택 포함이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의 입주권. 미등기 한다면 70인데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보였을 때 몇 프로라는 거? 40%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다릅니다. 40%. 1년 이상 보였다 그러면 6에서 38% 추가 누진세율 적용되고 자, 1년 이상만 보여도.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기타례산이야.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례산. 자, 기타례산 그러면 특정시설물 이용용권,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타례산 나왔다 그러면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6에서 38%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이다.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어도 골프용권, 기타례산이니까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자, 꽃표시 보니까 과세 필요 금액이 1,200만 원일 때 6%,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8%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어떤 게 이렇게 6에 38% 초과 누진세 적용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였을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등기되고 몇 년? 1년 이상 보였을 때. 애들 초과 누진세율이고. 기타 자산은 그냥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38%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율은 이렇게 해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을 다 봤습니다. 납세지 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지죠? 작년에도 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지지. 국세 거주할 때 어디? 주소지.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종부세 양도세는 부동산 수리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주소지고 거주할 때. 세목별 세율 구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비, 비누, 누, 비누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비,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 비누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비, 비누, 누, 비누입니다. 세목별 겸용주택 비교해 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요. 쿵쿵 딱 쿵쿵. 옛날에는 이거 했었는데 뭐 했었는데 지금 아이고 이거 좀 나오려고 한다. 옛날엔 진짜 오두망정 떨면서 했었는데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근 10년 전에는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청춘일 때 아줌마 수강생들이 아주 그냥 됐다시니 자지러지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저씨 수강생들은 아주 그냥 버거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제가 좀 하기가 뭐여가지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이거로 하다가 이거로 바꿨다 했잖아요. 쿵쿵 이거로 바꿔서 하다가 이것도 이제 못하겠더라고. 아유 진짜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자 그래서 쿵쿵 따 이거 알아서 그냥 집에 돌아갈 때 알아서 막 하세요 하실 분들은 이거로 하든 요거로 하든 알아서. 자 리듬은 똑같이 시작.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같이 갑니다. 취득세에서도 예규에서 법령 규정은 없지만 예규에서 이렇게 재산세 일동 건물과 똑같아요.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그래서 재산세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인데 주거와 주거 이해 용도에 겸용되는데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일동 건물은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 재산세 일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0%. 그래서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다.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X. X입니다. 일구 건물은 100분의 50 이거 나와야지 그 50% 나와야 되고 일동 건물일 때가 면적 비례 주거는 반입니다. 양가로 이번 양도세에서는 겸용주택 작년에 계산 사례 문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겸용주택일 때 과세되는 면적 구하는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는 계산 문제가 이제 또 안 나올 거니까 서술형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부등호 다 같이 여러분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겸용주택 비과세권 갖춘 겸용주택 있을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겸용주택 양도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에요. 작거나 같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면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자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주택 면적이 클 때에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어떻게 외운다고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 일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고 50%.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5번 다가구주택을 봅니다.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요 재산세 같은 데서도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이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국세, 종부세라든가 부동산 임대에 비해서 주택수 계산이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라든가 하여튼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는 한은 하여튼 전체를 하나 혜택으로 보고 국세에서 종부세, 부동산 임대료에서 양도세에서 다 똑같습니다.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 혜택으로 보고 9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근데 재산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게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고. 자, 6번 공동소유주택도 비교해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죠. 갑집은 60%, 을집은 40%. 그럴 때 을이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이 공동소유주택과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을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분이 작더라도 을이 40%야 지분이 작더라도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양도세에서는. 근데 2번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할 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했잖아요. 갑집은 공동소유주택이 있는데 자, 공동소유주택 문제풀이 과정 들었던 분들은 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인데 갑 60%,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을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이때 누구의 주택을 계산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을의 주택을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이점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7번 봅니다.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 특징을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비교합니다. 기억번 목적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답을 제가 이건 다 해놨어요. 왜 해놨냐고요? 아이고 그냥 강의 끝나고 나니까 이거 답이 어떻게 된 거냐고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답을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그냥 답을 아예 그냥 해버렸어요. 이거는. 자, 한번 봅니다.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막 저기 하지 않는데 요거만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건 아예 답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거는 답이 없어요. 무조건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목적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인 거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중에서 찌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부가세인 것을 고르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니은번 지방교육세가 지방세고 목적세고 또 뭐다? 부가세고. 우리 집 자식이 했잖아요. 도세인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중에서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번은 다 특광 도세인데 지방소득세만 뭐라고요? 특광시군.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고. 나머지 지자로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도세입니다. 3번 신고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고르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는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원칙이에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신고납부고 특정 부동산분은 보통징수합니다. 보통징수예요. 특정 부동산분은 보통징수고 또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인데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뭐라고요? 보통징수입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여기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뭐하고 신고납부고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이제 특정 부동산분은 얘는 보통징수하고요. 보통징수하고. 자, 항상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애잖아요.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보세요.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신고납부인데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뭐라고요?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 본세로 할 때는 보통징수. 자, 이렇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여튼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뭐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는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는 거 재산세하고 이제 재산세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소액징수 면제가 있고 법령에 보면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 리을번 기억합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잘 기억하시면서 지방소득세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6번 봅니다. 재산세와 납기가 같은 때 재산세, 납세, 고유세 나란히 자 함께 병기해서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예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번. 얘는 재산세, 고유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죠. 납기 같을 때. 자, 꽃표시 봅니다. 지방교육세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납부불성가산세는 적용해요. 자, 그래서 제가 8월달 전국모의고사 문제 냈는데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조세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상당수 수험생들이 역시 제 함정에 속아 먹어가지고 재산세를 고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해야 되는데도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재산세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재산세는 애초부터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해야 할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탈락이에요. 재산세는. 그때 정답이 뭐였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신고 취득세, 등록매세, 본세로 할 때 얘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무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에? 특이하게도 다른 애들은 신고해야 될 자가 취득세, 등록세 신고할 자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신고불성가산세. 근데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알아둡니다. 6번 가산금이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고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지방소득세 동일하고 중가산금 체납세액이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중가상금은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납기 후 매일을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그래서 1.2 곱하기 60 하니까 체납세액이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말이 헛나갔다.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유세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고유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되어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동그라미 3번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인 경우에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죠 여러분들?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4번 한쪽까지 4번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금. 어떤 거? 재산세. 얘는 어떤 경우에도 보통 징수 방법만 징수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되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5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뭐 자기가 작년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한쪽 가르친 6번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하며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해당 국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조세 총론, 자, 제1편, 제1장 조세 총론 다 봤고, 제2편, 우리 제2장, 세목별 종합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지방세, 자, 갑니다. 3장 지방세에서 1번 우리 취득세 1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또 여러분들. 자, 목운동 또 다시 정성스럽게 한번 목운동을 하시고. 자, 반대로도 돌리십니다, 여러분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다음에 오늘 저 수업을 끝나시고서 나는 생전 복습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수업만 들으면 그거로 끝이었다. 이런 분들도 쭉 넘겨보면서 다시 한번 쭉 보이고 암기사항인데 암기 세율이든 뭐든 암기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다니면서 여러분들 오늘 자 외우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너무 또 세번만 하지는 마시고 적당히 복습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자기 거로 만드시고 외워줄 거 안 외워진 거 외우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공부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꼭 복습은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통역 모의고사를 또 맞이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계속 이어서 봅니다. 17페이지 봅니다. 제 3장 지방세에서 우리 취득세 1 봅니다. 1번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사실성산 제외입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임시건축물에도 별장, 고불악장 같은 사실성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며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OX예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건축을 반드시 이렇게 비교하셔야죠. 존속기간 반드시 확인해서 존속기간 1년 이내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가로도 항상 확인합니다. 사실성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2번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은 X를 외치면서 빨리빨리 체크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입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아니라고 했죠?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얘네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는데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니까. 소유권 이해권리 여러분이 상가 장사하려고 임차 할 때 또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아닙니다. 이런 것들 또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자 디귿번 승계 취득하는 어권, 광어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이동해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하면서 자 무채지상권 중에서 어권, 광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원시 취득할 때 원시 취득하는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어권, 광어권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승계 취득하는 어권, 광어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박을 또 어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가지고 고기를 잡았다. 7080 세대 갑 스토리 했습니다. 하여튼 예, 승계 취득하는 어권, 광어권은 O 대상이 되고 법령에 의한 회원제 골프연권. 예? 자, 저 강원에 가가지고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연권. 자, 골프연권 대상이 됩니다. 미음번 회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에 병행되는 신탁재산. O, X. X입니다. 아까 신탁재산, 위탁재, 수탁자로 이전할 때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야죠.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에서 수익자로 이전할 때 수익자의 취득을 과세하는 거지. 예? 이거 수탁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골프 연습장 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X입니까?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토지 건축물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 레저, 급수, 도관, 에너지 공급 시설 같은 시설물 쫙 나와 있었잖아요. 건축물에 부수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이고,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여러분요. 자, 우리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건축물 범위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 기초론부터 배운 거 이거 건축법상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자 시설물,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시설물도 대상이 되잖아요. 골프 연습장 대표적으로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자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취득세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 범위. 자, 그래서 여기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상도 되고 재산세상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가 건축물 범위가 취득세 건축물 범위와 이렇게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은 재산세 대상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첫 판부터 오늘 다시 취득세 우리 과세대상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내려가?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애들 열심히 했어?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에 들어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적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는 리조트사 건설에서 폐강사 드렸죠?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그랬잖아요. 토지 건축물 팔고 자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권 고기 잡다 못해 골프, 콘도, 종합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 리조트사 건설, 폐강사,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아이고 이거 계속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는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관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니에요 이거. 강조했잖아요. 아파트 항정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승계 취득하는 어권, 광학권은 무치상권 중에서 대상이 되고 회원권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시설물은 대상이 되잖아요. 골프 연습장 취득했을 때 아까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잖아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면. 예? 여러분. 자, 3번 봅니다. 여기서 금방 쉽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시간 걸렸네. 3번.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본다. OX요. 빨리빨리 합니다. OX요. 자,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취득한 것으로 의제 보죠? 맞습니다. 4번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취득세는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죠?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한 것을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개장비, 항공기, 주물받아 건조는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차, 따라 넣어야죠.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하죠? 맞습니다. 4번 전체 5입니다. 5번 취득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출자, 건축, 개소, 공유수면, 매립간 측의한 토지 주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OX요. 우리가 모두 항상 이런 거 들어가면 진짜 확인해 봐야죠? 여기 맞죠, 여러분들? 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유상무상, 불문하고 원시 승계에 불문합니다.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게 차기양선의 경우만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조합에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것으로 봐요?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주택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근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됩니까?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지. 주된 상속자이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8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 속한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 그죠?
무슨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그게 어떤 경우냐?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 아버지 재산이 공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을 때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파산 선고인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다거나,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예.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의 취득인데, 이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네. 자, 요 경우가 박스에 지금 요게 2016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2016년 신설된 규정. 요게 이제 신설이 되는데 보세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했는데 그 아들이 그 소득이 입증이 돼요. 그 정도 살만한 능력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했는데요. 아들이 다른 부동산 판 게 있어요. 그것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디귿번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취득했는데요.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상속받은 게 있어요.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요. 자, 그런 것으로 샀다는 거 입증되거나, 리을번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 이렇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 두셔야죠. 입증되는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배우자 직임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본답니다. 양도소득세는 추정, 자, 취득세에서는 본다, 의지한답니다. 9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에게 대한 유상취득이죠. 부담부 증여는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자, 거기에는 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받을래? 그랬더니 수증자가 그래, 미쳤냐? 그런 미친 사람이 없이, 알았어, 내가 3억 원은 네가 갚아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고마워. 그랬을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했잖아요. 그럴 때 증여자한테는 채무 인수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채무 3억 갚아야 되는 돈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뭐가?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취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 취득세는 전체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요. 다시 봅니다. 그래서 9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자,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것을 봅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위 1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라고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다음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 다 틀린 거. 그래서 위에 그 동그라미 1, 2, 3, 4번 아까 그걸 쫙 깔아놓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상 취득한 거지. 이게 정답이었었고. 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자,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 틀립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율이 달라요.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반드시 다 지금 8번, 9번. 자, 작년에 계속 나왔지만 또 역시 올해도 중요합니다. 10번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8번, 9번. 자, 10번까지도 다 중요합니다. 11번, 12번까지도 다 중요합니다. 11번, 12번까지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중요하네. 자, 다 중요하지 뭘. 여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그래도 명색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니까 상속재산의 재분에 따라 초과취득 시 증여의제. 마음 착한 큰형님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되는 것. 자,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나눠 가졌죠. 그래서 각자 등기가 되는 것.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줄 계속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이 됐습니다.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이 되니까 처음에 상속으로 협의해서 처음에 분할로 인한 상속재산 협의해서 분할로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는데 그런데 상속재산이 분할이 되고서 협의해서 나중에 재분할이 될 때 얘기죠. 재분할이 될 때.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 올 때 마음처럼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 소주 한잔 하다가 동생들 생각이 나서 갑이 을한테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가 좀 걸리니까 똑같이 나누는 게 불공평해. 좀씩 더 주자 막내한테 우리가. 자 그래가지고 좀씩 더 줄 때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거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본다고 그랬습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근데 다만 18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그러니까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대로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받아 취득한 거 보지 않고요. 11번, 12번이 2016년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2016년 신설 규정이죠. 2016년 신설 규정. 한번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업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의제 봅니다, 여러분. 의제 취득해서 가액의 증가분의 취득세 부과 됩니다. 12번이요. 아까 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을 받은 새로운 위탁자.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의제 취득, 간주 취득과 관련한 얘기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또 이어지는데 문제가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 저를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그냥 끝난 건 아니고 일단은 몇 가지만 오늘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율만 다시 한번 좀 우리 종합을 쪽으로 한번 보여. 아니 여러분들은 딱 교재를 뭐 덮으셔도 괜찮고 저를 딱 봅니다. 자 우리 세목별 세율 암기요.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입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웠습니까?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 상속으로 농지 이해부동산을 취득했다. 상삼팔 2.8 자 우리가 증여나 기부 같은 무상취득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은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앞에 게 항상 예외적인 거잖아요.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무독립 8 15 1.5%에 2% 플러스 하니까 3.5%. 그 다음에 우리가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우리가 취득했을 때 유십, 20. 자, 그래서 매매나 교환 등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3%. 농지 이외에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취득하면 몇 프로? 4%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원시 취득의 경우는 원팔 2.8%입니다. 그 다음에 영삼식의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같이 갑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영삼식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2.3%. 상삼팔, 무독립 815. 울포 부시에지 따라서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에. 그럴 때 주의할 것은 다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영분화세를 적용됩니다.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이건 주택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했을 때는 아니에요.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대답을 빨리 하시는 분들 집에 빨리 가려면 9억 초과했다 몇 프로? 3%입니다. 근데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어떤 세율이 적용돼요? 주택을 신축했다 2.8%.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8. 자, 2.8%.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했다 무동의 8 1호. 그래서 비용인사업자가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하면 자, 무동의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의 8 1호 3.5%.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택을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둘 다 원시수로 봐서 2.8%입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전체 아니고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2.8%입니다. 원시수로 봐서. 예? 그렇죠, 여러분들? 또 올해 2016년 개선세법.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이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세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주택세율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가만히 계시죠, 여러분들은. 취득세 표준세율 다 받고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죠. 살성산 중과세, 과밀업종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 상식이고 살성산 취득했을 때는 어떤 세율을 중과세한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플러스 합한세율이죠. 표준세율이다 중과세율의 4배 합한세율입니다. 과밀업종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과밀업종 내에서 공장 신증서를 하면서 일정한 사업용 가슴을 건축하거나 과밀업종 내에서 법인 본점용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자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세율을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요. 어쩌고저쩌고.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자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자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 3배한세율에 표준세율에 3배한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대도시 내에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고불악산 같은 별장 같은 사치성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용되는 거니까 합해버리죠.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플러스 합한세율을 중과세합니다. 빼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 취득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그럴 때는 해당되는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 가격에 따라 1%, 2%, 3%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6배. 중과기준세율의 6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하고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이게 결합했을 때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건 이제 좀 어려운 거지만 보세요. 공장신증설인데 시험에서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공장신증설 하면서 콕 집어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고 할 때는 이건 대도시 내 중과세와 동시용되는 거니까 표준세율이 몇 배로? 3배한 세율로. 그냥 과밀옥형 내에서 공장신증설 하면서 공장용 차량과 계장비를 취득한다? 그러면 이건 과밀옥형 내만 중과세, 대도시 중과세가 아니니까 원래 대도시, 과밀옥형 내 중과세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2배 합한세율을 중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목소리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나중에 한번 또 문제 또 뒤에 나오는 거 다음 주에 또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시면 다음에 제가 문제 또 관련 문제가 뒤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특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냥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환매 등기를 변환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고급택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도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그 다음에 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종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건 일반 세율이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다만 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하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올해 새로 추가된 거. 자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목을 취득할 때 인목 취득에 대해서도 벌채에서 나무 베 가지고 자 요걸 이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뭐를요? 인목법에 의한 이 인목을 취득할 때 이럴 때에도 특례세율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자 의제취득이 대표적이죠. 어떤 경우냐?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 자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 제외입니다. 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그 다음에 차량 했구나.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과점주의 주식취득 같은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그 다음에 자,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 이내의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 사성산 제외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세율 다 봤고요. 저를 봅니다. 계속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소유권 소가지 없는 애들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꼭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보 8, 0.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유십 2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무동이 8, 15, 1.5%, 뒤에 거 무조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상삼 8, 0.8%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전부 다 세율이 0.2%, 1,000분의 2입니다. 세율 다 같아요.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임차보증만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0.1.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들이니까 채권 금액의 0.1.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의 0.1.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0.1 됐습니다.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고개를 드시고 건당 얼마? 6,000원입니다. 보고 있으면 뭐해? 고개를 드시고 머릿속에 정리하시라니까.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 구조예요. 토지는 세율 구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고. 분리상 토지는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운다?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2% 어떤 거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4% 자 고일분리상 토지는 어떤 거? 사실상산 토지, 고불확장 고급상 토지입니다. 건축물은 자 세율구조 어떻게 외웁니까? 건비. 건축물은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불러서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0.25% 일반 건축물, 0.5%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법령이 정하는 공장인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그 다음에 125세요. 표준세율 5배는 과밀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 어떤 거? 사치성산 건축물, 고불확장 고급상 내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자 025, 125세 안 하면 주거비례세율. 건축물 됐고요. 주택입니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 별장 2회 일반 주택은 0104, 0.1에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수세율이고 0104 4단계 초과수세율이고 여러 개 주택 있을 때 주택별로예요. 소유자별 합산해서요. 주택별로 초과수세율 적용됩니다. 소유자별 합산 아니에요. 여러 개 주택 있어요. 고급주택,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수세율이지. 고급주택 4%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장이 4%지 고급주택은 고유례세율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는 주택부는 0.2 몇 단계? 5단계 초과수세율. 0.2 5단계 초과수세율.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수세율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같이 갑니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 몇 프로? 70. 등기됐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50.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 38%입니다. 다만 비사무용 토지는 여기다가 10% 가산해서 16%부터 몇 프로? 48%까지 적용됩니다. 비사무용 토지는. 그 다음에 자
또 주택 및 다주택 포함해서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아요. 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입니다. 6에서 38%. 1년 이상만 보여도. 기타 자산 나왔다. 뭘 기억해요?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양도세에서. 얘네들은 뭐라고요? 좌우지간. 그냥 보유경 같은 거 관계없이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38%입니다. 좌우지간이야.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히 세율을 요 정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쭉 암기사항들 다 암기하시고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어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